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테슬라 소식은 바로 BMS A079 오류입니다. 주로 2021년식 모델 3, 모델 Y에 호발하고 있는 정말 어마무시한 오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차가 이 오류를 겪고 배터리 교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공개된 게 처음이라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바로 조재환 기자님께서 최초로 이거에 대해서 보도를 하셨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면은 테슬라 국내 BMS 오류 2000대 이상 수리 본사의 새 배터리 요청이라고 해가지고 기사를 이렇게 내놓으셨습니다. 네, 기사를 보면은 모델 3 전체 판매 대수 대비 1.94%, 모델 Y 전체 판매 대비 1.81%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1%, 2%만 되더라도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100대 중 거의 2대 이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모델 3, 모델 Y 돌아다니고 있는 생각하면은 정말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왜냐면은 주로 모델 3, 모델 Y에서도 2021년식 거기에다가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6월 이후에 파나소닉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증가한 버전의 배터리가 들어간 차들에서 주로 호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참고로 모델 3랑 모델 Y 이 신형 파나소닉 배터리 21년에 그 당시 신형이었던 배터리에 탑재한 차량 대략 우리나라에 팔린 게 한 2만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 3 전체 판매 대수, 모델 Y 전체 판매 대수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호발하는 2021년식에 해당하는 차들이 몇 대냐? 2만 대 정도. 2만 대 중에 모델 3 846대, 모델 Y 1234대 합치면 2000대죠. 그러면 2만 대 중에 2000대? 네, 물론 BMS A079 오류가 21년식만 생기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약 90% 이상은 그냥 2021년식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 정도 뺄까요, 그냥? 그러면은 통계상 대충 보더라도 거의 9% 정도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오너분들이 이 오류를 겪었다. 정말 많은 겁니다, 이거. 자동차 판매되는 것 중 10대 중 한 대가 거의 이 오류를 겪어가지고 배터리 교체를 다 한 거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이 정도면은 정말 결함이죠. 좀 심각한 결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네, 많을 건 아니지만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이런 오류를 보인다. 그래서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수리 기준 합리화, 원인 규명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한국소비자원도 테슬라 코리아 답변 내용을 토대로 조치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많은 분들이 이 민원도 넣어주시고, 네, 국회의원도 나서고 있고, 소비자원도 나서고 있고, 이렇게 기자님들께서도 이렇게 좋은 기사를 내놓아주고 있으니까 좀 좋은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희망 회로를 좀 돌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좀 잘 해결이 돼서 맘 놓고 이 테슬라를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약간은 좀 과하게 좀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과하게 그렇게 반응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나쁠 거는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과하게 나올수록 테슬라 코리아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확률이 좀 높아질 뿐이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테슬라 코리아가 좀 현명한, 길게 바라보는 그런 현명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겠고, 아무튼 이거에 대한 원인 자체는 아직 자세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테슬라 코리아는 이 배터리셋 충전 상태 SOC 불균형 때문에 BMS A079 에러가 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보면서 이제 정말 수많은 방구석도 그렇고 유튜버 분도 그렇고 뭐 해외의 자료를 가지고 이거 뭐 만들 때부터 패키징이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하는 분들을 틀렸다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BMS A079 오류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증상입니다. 증상이고, 어떤 때 나타나는 증상이냐? SOC 불균형이 나타났을 때 이런 에러를 띄워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SOC 불균형이 충전했을 때 그냥 불균형이 나타났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패키징 물량이라든지 이 제조상의 공정 때문에 SOC 불균형이 발생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MS A079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소프트웨어 오류, BMS 오류 때문에 충전량을 제대로 설정을 못해서, 각 셀별로 충전 잔량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그런 제조 공정도 이런 SOC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뭔가 원인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 안 계셨지 않습니까? BMS A079 오류. 이거 불균형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잖아요. 불균형이 나타났는데 왜 불균형이 나타났는지,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원인이 나온 게 없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원인이 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확실히 나오면은 그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런 BMS 오류 관련해가지고 좋은 기사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톰 프로세서를 탑재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께 좀 희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희소식인가? 2025.32 버전이 지금 미국에는 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되는 것들 중에는 이 업데이트 리스트에도 나오는 내용이 있지만 리스트에 없는 것들이 업데이트 되기도 합니다. 바로 언다큐먼트 체인지라고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별도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공개를 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나도 테슬라 같이. 네, 이 2025.32 버전의 업데이트 리스트에 없던 것들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FSD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인텔 아톰 프로세서 쓰는 차들에게도 적용이 되었다. 후진할 때는 D단 놨을 때 주변 상황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던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이죠. D단을 놓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줍니다. 아톰도 10km 아래였던가요? 그 속도면 이제 라이젠을 탑재한 차량들은 뭉개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죠. 초음파가 없는 대신에 주변의 사물들을 다 그려놔서 버드아이 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아톰 프로세서도 그런 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보여주는 게 다르다. 이런 거를 벡터 이미지화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후진할 때는 이것조차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 되고 나서는 후진할 때 이렇게 좀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업데이트가 된 거죠. 기존에 보여주지 않았던 거. 그래서 기존에는 후진 넣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이제는 후진하면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야 이거 어디다 써먹어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기분이가 좋잖아요. 네, 장난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좀 사선으로 주차하는 곳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게 똑바로 된 곳은 주차하는데 사실 문제가 없는데 사선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제가 후방 카메라를 보더라도 약간 삐뚤삐뚤하게 주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적용이 되게 되면 후진 중에도 이 적어도 이 주차 라인이라든지 이 길, 도로, 특히 이제 공률 있는 곳들에서 좀 유용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가 잘 그려주게 되면은 내가 지금 이 정도 위치에서 이 정도의 각도로 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다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카메라보다 얘가 좀 참고할 부분이 많기는 해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FSD 가지신 분이면은 좀 약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게 FSD나 EAP를 탑재한 차량 이 주차 라인 맞추는 방법 꿀팁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좀 띄워드릴게요. EAP나 FSD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 라인은 익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언제든지 자동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거를 저는 주차할 때 써먹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진 넣으면은 내가 알아서 어디다 주차할지 주차할 수 있는 곳들을 다 이렇게 그려주는데 주차선을 이렇게 그려준단 말이죠. 너가 여기 찍으면 내가 이렇게 주차해 줄게. 이런 주차 라인을 가지고. 근데 이 주차 라인이 실제 주차장에 그려진 주차 라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해 가지고 주차를 하는데 써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주차를 쓴 게 아니라 자동주차 때문에 만들어진 이 주차 라인을 보고 주차를 하면은 정말 똑바로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보다 정확히. 카메라는 왜곡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테슬라 5년 타고 있지만 카메라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요긴하게 써먹거든요. 네, 그래서 EAP가 없으신 분들은 뭐 그 정도는 알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좀 써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이게 주차 라인을 그려주지는 않지만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곳에 뭐 가장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좀 요긴하게 쓰실 수가 있다. 네, 좀 오반가? 좀 오반가요? 저는 그렇게 써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분에게는 좀 도움이 될 만한 업데이트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업데이트가 됐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인텔 아톰 프로세서를 위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 테슬라라는 거. 그래도 아예 버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주는 게 어딥니까? 전 영상에서는 그렇게 OTA 깠는데 원래 다른 차도 있는 건데 이거 넣어주고도 생색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또 이런 것들이 없다가 또 생기면 또 좋습니다. 이런 게 바로 테슬라식 OTA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FSD 소식입니다. 오늘 또 구형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 이번에는 아톰 얘기가 아니라 하드웨어 3 얘기입니다. 네, 하드웨어 3와 아톰, 라이젠을 구분해야 되죠. 하드웨어 3를 탑재한 차량 중에는 라이젠도 있고 아톰도 있습니다. 근데 아톰을 탑재한 차량들은 무조건 하드웨어 3다. 네, 중국에서 이 하드웨어 3를 탑재한 차량들은 FSD를 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중국에 지금 돌고 있는 FSD, 훌륭한 FSD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드웨어 4만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4 먼저 뿌리고 하드웨어 3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추가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 3에 대한 업데이트가 조만간 될 거다라는 게 최근에 보니까 3월 뉴스더라고요. 근데 벌써 9월이지 않습니까? 무려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야, 중국에서도 하드웨어 3는 그냥 버려지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이 중국에서의 이 FSD인데 하드웨어 3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FSD 영상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버리지 않았어. 믿고 있었다고, 일론 머스크 형님. 네, 보시면은 여기 X에 중국에 있는 영상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드웨어 3입니다, 이거. 네, 하드웨어 3죠. 하드웨어 3 이렇게 인증하셔가지고 FSD 돌리시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직접 타보지 않아서 수신 말씀드리면 하드웨어 4인 거랑 하드웨어 3인 거랑 그렇게 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영상으로 봤을 때는 막 엄청나게 막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다행히도 뭐 유턴이라든지 뭐 사람 왔을 때 지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뭐 미국 사람들, 미국의 유튜버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좀 더 사람같이 하는 거는 확실히 하드웨어 4가 좀 압도적으로 잘한다 라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이거를 아예 직접 써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하드웨어 3를 통한 이 버전 12 버전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만족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FSD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업데이트가 좀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라고 하기엔 좀 손에 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버전 12입니다. 버전 12가 되면서 엔드-투-엔드, 진정한 엔드-투-엔드 FSD로 전환을 했습니다. 엔드-투-엔드가 무엇이냐? 그냥 사람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저거 할 때 이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생각을 한다. 네, 주변 상황을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 이게 엔드-투-엔드. 좀 설명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게 또 쉽습니다, 이게. 네, 이게 바로 버전 12인데, 다행히 하드웨어 3에서 버전 12까지는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하드웨어 3를 위한 버전 12 FSD가 또 조만간 좀 뿌려질 것 같다라는 그런 단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중국에서 이런 거를 봤다? 그러면은 더더욱 우리나라에서 또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미국산. 제가 자꾸 미국산이라서 좀 미국산에 좀 편향돼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법상 좀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미국산은 FSD, 이거 테슬라 코리아의 의지, 테슬라의 의지지, 이게 법적으로 막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지만, 슈퍼바이즈드 FSD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미국산 차량들 NOA 돌리면은 FSD랑 법적으로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아서 차선 변경하고 얘가 알아서 의사결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용자 승인도 안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산은. 슈퍼바이즈 FSD랑 그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테슬라 코리아의 의지 부족이다. 네, 뭐 9월에 뭐 된다라는 썰이 있는데 벌써 9월 12일입니다. 그냥 희망회로로 끝나는 게 아닐까 약간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좀 지켜봐야겠죠. 네, 저는 처음에 진짜 기대했던 게 사이버 트럭 들어오면서 FSD가 이렇게 런치하는구나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네,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진짜 그냥 없대요. 근데 정말 진짜 이렇게 없는 상태로 내놓을까? 네, 사람들 많은 분들이 또 희망으로 돌리시는 게 여기에 FSD가 포함이 되어 있다, 공짜다, 짜잔하고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FSD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부디 그 희망 회로가 맞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하드웨어 4 탑재된 차량에만 먼저 뿌려지겠지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3도 좀 기다려 봄직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이버 트럭 좀 다시 보는데 약간 좀 진짜 짜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미국 인증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거, 그것까지는 100번 뭐 양보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포트 안 바꾸는 거, 그야 뭐 기존 테슬라도 NACS 탑재하고 있으니까 그건 상관없죠. 사실 NAC가 편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진짜 선 넘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우리나라 120V 누가 쓴다고? 야, 그래도 이거 220V로 바꿔가지고 주파수나 이런 게 맞나 모르겠지만 이런 거 맞춰가지고 좀 가져와 주지. 진짜 미국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안 고치고 그냥 소프트웨어만 살짝 바꿔가지고 야, 우리나라에 보낸다. 야, 이런 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사이버 트럭 재고 처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거 보면 또 테슬라가 좀 그렇기도 해요. 이런 건 좀 아쉬운 부분이다. 볼수록 좀 그러네. 사지도 않을 거지만,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 BMS A079 오류부터 이 2025.32 버전 잠수함 패치, 그리고 중국의 하드웨어 3 탑재된 차량에 대한 FSD 소식부터 사이버 추락 FSD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째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테슬라를 구매하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완성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전익남이 준비했습니다.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전익남이 엄선한 편집샵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사는 거, 저가 실제로 산 것들 위주로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이 링크를 이용해서 네, 즐거운 쇼핑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